윤태권 실장, 오늘 주제는 통합당 이야기 좀 해보죠. 또요? 예. 요즘 자주 얘기하네요. 통합당. 할 게 많아요.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공교롭게도 부친당을 당했어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당이 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예. 주 원내대표가 내일 당무에 복귀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정리가 되겠지만은 여전히 중구난방, 백가쟁명이거든요.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청년 그룹들이 먼저 움직인다. 이 소식 전해드리려고요. 5.18 기념식에 청년 그룹들이 간다면서요. 맞습니다. 가서 사죄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내주 월요일이 5.18입니다. 마침 이번이 40주년이에요. 미래통합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5.18 광주 기념식에 참석해서 과거 당내 인사들의 망언 논란 등에 대해서 사죄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 통합당의 이제 청년 비대위, 공식 비대위는 아니고 뭐 임의적인 이제 모임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18일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5월 어머니회 등 유가족 단체에도 찾아가서 사죄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이제 주축이 된 사람들이 이제 천하람, 김재석, 조성은 위원인데 다 30대 초반이고요. 천하람 위원은 대구 사람인데 변호사예요. 예. 지난 총선에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출마했었습니다. 대구 출신인데? 네, 그 일가족하고 처갓집까지 다 순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허허, 좀 예. 바른 보수 정치를 펼치겠다. 득표율은 낮지 않는데 평가는 상당히 좋았고요. 호남에 도전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재섭 후보도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는데 득표율이 꽤 높았고, 그리고 이제 조성은 위원은 출마는 안 했고 선대위 부위원장 지냈어요. 예, 네. 예. 그런데 아무튼 5.18 기념식 가서 우리가 사죄까지 한다. 네. 이게 당 전체적 분위기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말하자면 이게 깃발을 든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날지 아닐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일부 초선 당선자들은 호응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명도 높잖아요. 김웅 당선자 송파갑에. 검사 출신. 예. 나도 참석한다. 김 당선자는 고향이 또 전남 순천이기도 해요. 예. 근데 5.18 기념식이 국가 공식 기념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 대표 등 지도부는 참석해요. 그 앞줄에 쭉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예. 황교안 대표도 전 대표도 참석했었고. 예. 근데 이제 이번 선거 기간에도 5.18과 세월호에 대한 통합당의 태도가 문제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 기억하실 텐데 작년 2월에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이 그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한 이제 극우 농객 초청 공청회 개최했죠. 네. 일부 의원은 뭐 5.18에 대해서 폭동, 괴물 집단 이런 발언해가지고 일부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제명하기로 된 사람 제명도 안 됐고 결국 이제 이종명 의원은 지금 그 미래한국당으로 가 있습니다. 뭐 아마도 이번 5월 지나면 정치 활동은 이분은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예. 김순례 의원은 컷오프 됐는데 김진태 의원은 출마했죠. 낙선했지만은. 네. 근데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면에서 참 이상한 게요. 과거 한나라당 계열 정당에서는 5.18이 큰 논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랬죠. 특별법을 만든 것도 김영삼 정부고 그때 예.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맥을 이어받는다. 대통령이 직접 선언을 했었습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요. 좀 관심이 덜하다. 좀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있었지만은 뭘 폄훼하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보면은 통합당 내에서 유공자 선정이 잘못됐니 뭐 어쩌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뭐 극우 유튜버들이 앞장서고 있고 이건 한번 다룰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김무성 의원이 또 이제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거기 가세하고 그러니까 의원들도 따라가서 이상한 태도를 취하고. 박근혜 정부 때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못 부르게 하고 그때부터죠. 이러면서부터 그 말기부터 시작이에요. 예, 그때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5.18에 대해서 이렇게 사죄하겠다, 반성하겠다 이런 게 통합당이 갈 길, 제대로 길을 잡는 어떤 시작점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5.18은 헌법적 가치와 닿는 것이고 한국의 정통 보수에서는 뭐 5.18을 부정하고 이런 게 원래 없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중구난방이지만은 통합당 내에서 개혁적 흐름이 이제 꿈틀거린다. 삼선의 하태경 의원이 이제 70년대생, 40년대 청년들을 주축으로 청년이라고 하긴 좀 뭐합니다만 이제 개혁 모임 70년대생 의원들 그룹이 꽤 있어요. 통합당 내에는 이른바 7.4 개혁파 가칭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다고 하네요. 초재선들이 이제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김웅, 황보승이, 김미애
당선자는 여공 출신 변호사로 이제 그렇죠. 또 유명한 사람이죠. 김병우 보좌관 출신 40대 초반에 이제 당선인인데 이런 상당수 초선들이 335 혁신 모임들을 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반대되는 있죠. 어느 뭐 여전히 개표 조작 주장하면서 재검표 추진하는 의원들, 민경욱 의원, 뭐 이현주 의원 등등이 있는데, 근데 이들은 아무래도 현역이 아니잖아요. 낙선했죠. 예. 예. 그리고 현역 중에서는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자강론을 펼치는 흐름이 혁신 흐름하고는 궤가 달라요. 예. 조경태 의원 등이 이미 8월 전당대 실시해야 된다, 당권 도전한다 이러고 있고, 당밖에 홍준표 의원도 비슷한 흐름이고요. 예. 예. 혁신론 대 자강론 이렇게 말할 수 그렇죠. 있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숫자는 혁신론이 우세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자강론 쪽이 이제 커 보이는 게 중진급 내지는 강경 보수 그룹들이 많거든요. 목청이 좀 높아요, 이분들이. 뭐 좀 가닥이 잡힐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오면은 이제 가닥이 잡히겠죠. 곧바로 이제 연찬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한 예. 1박 2일로. 예.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도 체제하고 방향에 대해서 가닥이 잡히는 게 순리인데, 이게 또 어영부영하고 가닥을 못 잡고 또 이거 뭐 5.18 뭐 가니 많이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면은 통합당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죠. 원래 바닥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고 예. 지하 2층도 있어요. 지하 네. 5층도 있어요. 그런데 통합당 의원들이 사이에서 5.18 행사 참석 가지고 논란을 빚을 만한 그런 의원들이 별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저는 외부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지 실제로는 막 그렇게 내부에서는, 뭐 반대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 뉴스 사이다였어요.